지난달 20일 나사에서 투데이 특수 목적기가 방한했습니다. 무려 맥도날드 데글러스의 DC-8과 걸프스트림 G3였는데요. 그중 걸프스트림 G3의 동승에 미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들의 미션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립니다. 나사 항공기 및 과학자들의 이번 방한 목적은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나사가 서로의 필요 조건에 따라 진행한 공동연구죠. 환경과학원은 아직 규명이 안 된 겨울철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해외 오염물질의 유입 등에 대해, 그리고 나사는 기존 위성 데이터와의 상호 보완을 통해 정확한 기후분석 체계 확립 등을 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나사 랭글리 연구센터 소속의 대형기인 DC-8과 소형기인 G3는 캘리포니아를 출발, 남태평양 그리고 필리핀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하지만 도착 후 국내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 일정이 크게 늦어졌습니다. 때문에 방한 2주 만에야 동승 취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종 중 DC-8은 서해 및 수도권 상공에서 공기를 직접 흡입, 채취하기 위한 저공 비행이 주 임무고, G3는 고고도에서 대기 성분을 분석하고 지도를 제작하죠. 사실 초기 제트 기체인 DC-8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 기종이고 넓은 기내에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공에서 다이나믹한 비행을 한다고 해서 잠시 혹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시간이 무려 최소 9시간이었습니다. 반면 G3는 무난한 5시간 비행을 하는 데다 개인적으로는 소형기의 탑승도 새로운 경험이라 기꺼이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G3는 원래 유명한 걸프스트림사의 비즈니스 제트기죠. 이번에 온 기체는 80년대 중반 미 공군에서 도입해 앤드루 공군기지를 베이스로 군 또는 국무부의 VIP들을 25년간 실어나는 기체입니다. 이후 나사에서 인수해 과학실험기로 개조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했고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엔진은 롤스로이스의 터보팬 2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연장된 엔진 뒷부분이 좀 눈길을 끌죠. 이건 허쉬킷이라는 소음 저감 장치인데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형태보다 길고 커버가 있어 혹시 다른 기능이 있나 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소음 기준치 3단계에 부합하는 허쉬킷이라고 합니다. 주로 정해진 항로만 다니는 일반 제트기와 달리 연구기는 불특정 루트를 다니기에 소음 기준치를 좀 더 엄격히 맞춘 듯한데 덕분에 항력이 10% 증가해서 이 연구기의 항속거리는 일반 G3보다 좀 짧다고 하네요. 이번 비행팀에는 총 7명이 탑승했습니다. 나사 연구기 탑승에는 사전 절차가 있는데요. 연구 임무상 장시간 비행과 급기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건강 체크를 꼼꼼히 합니다. 그 많은 항목들을 보면 이 항공기의 탑승 허가가 곧 건강 인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비행 직전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대부분 일반 여객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기체 특성상 살짝만 다른 정도였지만 한 가지, 노트북 등 연구 장비에 불이 붙었을 때 담아서 끄는 소화용 가방의 사용 교육이 눈길을 끕니다. 참, 그리고 규정은 칼 같아서 비행복도 제공됩니다. 입고 나니 마치 공군기의 승무원이 된 기분입니다. 시끄러운 기내에서 업무 관련 대화는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탑승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셋을 착용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심지어 조종사고도 말이죠. 마침내 이륙합니다. 엔진 소리가 제법 큰데다 다소 날카롭게 들립니다. 물론 헤드셋을 쓰면 거슬리진 않습니다. 정면으로 열리곤 했던 오산 미 공군의 에어쇼 행사인 오산 에어파워데이 때 이곳에 종종 와보긴 했지만 살다 보니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보는 날도 있네요. 이륙 후 바로 가파르게 고도를 높입니다. 창밖 너머에 서울 여의도가 보이네요.
다행히 오늘은 공기도 뿌였습니다. 어느새 비행기는 순환고도인 약 9km 높이를 비행합니다. 학교에 가보니 기장인 브라이언이 오늘의 비행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줍니다. 비행 루트가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여러 번 다니는 이유는 장착된 스캐너가 커버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어 한 번에 넓은 지역을 스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각 터닝 포인트에서는 급선회를 반복합니다. 비행 로그를 보면 고도는 여객기 순환고도인 9km 이상의 고고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요. 인천공항을 이렇게 높이서 본 것도 처음인데요. 이렇게 훑고 다니니 마치 고공정찰기를 타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각 루트별 특성을 설명하던 테일러는 모니터 상에 근처를 지나는 다른 비행기가 나타날 때면 이를 볼 수 있도록 알려주곤 했죠. 여객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니까요. 한편 연구원들은 업무에 여념이 없는데요. 라이다로 측정한 이 스펙트럼을 통해 고도별 대기 특성과 오염물질의 위치 및 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인공위성보다 해상도가 높은 사진 촬영과 매핑을 맡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측정치가 기존 분석치와 맞는지 등의 상의는 연구원들 간에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무뚝뚝한 듯 하지만 세심하게 챙겨주는 테일러가 커피를 내려줍니다. 여객기에서 마시는 커피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어느새 5시간의 비행을 마무리하고 착륙 단계에 들어갑니다. 다소 급하강을 해서 살짝 놀랐네요. 전투기도 아니고. 이제 스피드 브레이크를 세워 속도를 줄이며 하강합니다. 비행 중에는 그냥 일반 여객기 같은 안정된 느낌이었지만 기류가 불안정한 구름 속이나 특히 착륙 직전 어프로치 때는 기체가 작아서인지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느낌입니다. 또 소형 기종 특유의 가벼운 느낌은 어쩔 수가 없네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탔던 일반 여객기와의 차이점이라면 소형기라 기체가 짧아서인지 양옆으로 살짝 회전하는 느낌의 요잉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연구소의 5시간 반 비행이라 이곳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멀미도 하고 답답해서 힘들겠다 싶었는데 막상 경험해보니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이착륙대를 제외하곤 안정감 있는 비행과 휴식된 고개만 돌리면 큰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 풍경, 이렇게 보면 하늘을 나는 연구소도 제법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